우한 교민 368명이 전 세계편으로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교민 중 신종 코로나 감염 증상이 없는 350명은 버스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감염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전에 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350명을 태운 버스가 이제 이 진천과 아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충남 아산에는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네. 일단 앞서서 의심 환자 18명이 격리 조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뒤늦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출국 당시에 그때 확인이 된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이후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열이 확인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네, 앞서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무증상자로 저희가 전에 들었었는데 네네. 이게 2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나서 또 확인이 되는 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출국 당시에 중국에서 그 당시에 증상이 일부 경미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해열제를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떠한 상황이라도 입국 국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척도가 37.3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7.3도에서 0.1도 정도 못 미쳤다가 그럼요. 네. 이제 비행 중에 네네. 37.3도가 넘어버려서 네네. 격리가 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변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전세기를 4대를 띄울 예정인데 중국이 이제 하루에 한 대만 와라라고 이제 조정을 하면서 모든 좌석을 꽉 채워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띄엄띄엄 올 계획이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항공기 내에서 교차 감염이 있었을진 않았을까 네,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네. 되고요. 네. 그러면서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만일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더 추가로 나온다면은 예. 전체 입국자들에 대해서 밀접 접촉자로 구분하고 확진 검사와 관리, 추가적인 격리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격리 수용이 되고 나서도 아마 의료진이 진찰을 하거나 문진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근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를 탈 때 증상이 없었던 2명이 나중에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무증상 감염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나 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도 그렇고 설사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보다 사전 예방제 적극적인 차원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와 관찰과 추가적인 접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밀접 접촉자와 그렇지 네. 않은 일반 일상 접촉. 일상 접촉자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일상 접촉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밀접 접촉자의 기준으로 이 정부가 보고하고 얘기하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동일 공간, 버스를 같이 탔거나 등등 예.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좀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가 불분명하냐면 네.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접촉자 기준을 2m로 한정해서 하다가 초기에 많은 환자를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2m뿐만 아니고 동일 실내 동일 공간에 있는 모든 환자, 모든 접촉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막았는데 지금 네. 현재도 이 부분이 역학조사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에 공개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의심이 되면 본인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촘촘히 그물에 빠져나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예. 전문가 판단에서 의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정한 밀접 접촉자의 기준은 제가 꼭 이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 동일 공간, 같은 교통수단 예.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당연히 그렇고요. 또 네. 의료기관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서 같이 환자와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밀접 접촉자를 관리해야 되고요. 네. 또 동시에 그 기간은 14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요.
동일하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m 기준이나 동일 공간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적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이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동선과 어디를 위치해 있는지 시간에 정확히 알려주고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민들이 350명에 달하는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에 흩어져서 수용이 될 텐데 우선은 임시 격리 시설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네. 안에서의 뭐 식사라든지 면회라든지 외출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생활을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아까도 많이 보고됐습니다만 네. 이 독방에서 개인실에서 한 사람이 쓰고 화장실도 그 안에 있어서 외부의 그 외출을 삼가하고 모든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예. 또 매일매일 증상 체크하고 또 체온도 체크해서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이제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아마 만전을 좀 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분 격리시설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14일 동안 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부탁드립니다. 면회라든지 외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도 허용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이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오른쪽에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모습입니다. 우선 아산에서는 차량이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봤고 네. 진천은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더라도 마스크를 쓴 경찰 인력이 또 수용 그 작업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미군 같은 경우는 공군 기재 격리시설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호주는 인도양에 위치한 섬에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격리 기간이나 특히 시설 선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었는데 이런 해외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일률적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군대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인 1인실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고 네. 또 그런 선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같이 따라주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각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철회하셨고 네. 편히 쉬다 가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김포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조심은 하시겠지만 공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통해서 전파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 제한된 공간에서 밀폐돼 있고 네. 그 안에서 같이 장시간 생활했을 때 이제 전파 감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같은 천장이 높고 대형 그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 또 그 안에 공기가 감염이 돼서 전파가 되는 그 가능성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단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을 충분히 하고 공항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네. 실질적인 이 전파 감염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비행기 안에서도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다고 하고 네. 검역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진행이 됐고 사실 네. 그 통로도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는 네, 다른 통로를 맞습니다. 이용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중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그런 그냥 이용을 같은 공간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분히 마스크 쓰고 또 손 닦고 이런 과정만 하셔도 본인이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만 하셔도 네. 그런 대중 큰 공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내에서 오늘 또 7번째 확진 환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세 한국인 남성이고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우선 그 교수님께서 이동 경로라든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하고 관련 자료에서 나왔듯이 12월 27일부터 1월 27일까지, 23일까지 우한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분이라고 하고요. 청도를 거쳐서 입국해서 26일 날 감기 증상이 시작돼 30일 확진된 것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이분 역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통해서 확진이 된 경우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우한에서 감염된 1차 감염 의심으로 지금은
추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우한에서 청도를 거쳤고 또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들렀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로 역학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분 같은 그런 스쳤던 공간에서의 문제가 오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기 환경뿐만 아니고 이런 환경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시간 생존 못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길어야 몇 시간에서 길어야 하루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생존이 안 하니까 사실 문제는 없고요. 네. 다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시간과 공간의 동일한 장소에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학조사에 판단해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뭐 영화관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폐쇄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휴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기 중이든 어디든 바이러스가 생존했다가 다시 어떤 모종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가능성 거의 낮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살아남을 맞습니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바이러스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를 같이 해서 이제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제 이제 2명 확진 환자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우선은 그 6번째네. 6번째 환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처음 확인된 2차 감염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두 가지 상황의 우려를 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2차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드디어 네. 2차 감염이 현실화됐다. 뭐 다들 예견하던 바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방역 대책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변화를? 첫째로 접촉자 기준을 밀접 접촉자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지금 일상 맞아요. 접촉이어서 능동 감시 대상이었다가 그렇습니다. 예. 밀접 네. 접촉자 관심 안 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쪽 기준은 발열 시점이 6시간 정도 처음에 착오가 있어서 포함이 안 됐었다 이렇게 표명합니다만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공간에서 그것도 바로 지근 거리에서 그러게요. 같이 생활했으면 당연히 밀접 접촉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WHO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밀접 접촉자 기준은 빨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2차 감염이 확인된 만큼 이제 이 검역 대상, 즉 확진 검사 대상, 또 감시 대상의 범위를 지금과 같은 방식, 즉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뭘 말씀드리냐면 네. 예. 환자가 확진되면 그 사람을 다시 역으로 찾아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같이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래서는 시간적으로 더더구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은 정확하게 빨리 신고하고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죠. 네. 자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언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 이런 경로를 거쳐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시간대, 이 장소에 있었던 분께서는 바로 이런 뭐 동일 공간에 적시하고 그런 공간에 있었던 분은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면.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도대체 얼마가 접촉됐는지 얼마가 대상이 지금 계속 몰고 매번 시간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알 수가 없죠. 예. 이거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불안해할 우려가 있고 추가적인 2차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밀접 접촉자의 기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사까지 했으니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됐었어야 했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공지를 해야 된다. 당연 좀 상세하게 공지를 해야 된다. 정보들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3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격리가 됐고요. 지금 31일이니까 한 6일 정도 흘렀습니다. 네. 우선 이분이 강남, 서울 강남 그리고 경기도 일산 이렇게 수도권 일대를 누비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일주일이 흐르긴 했지만 혹시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다고. 슈퍼 전파자란 말을 쓰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슈퍼 전파자는 어떤 뭐 이렇게 특성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도 바이러스의 특성, 변이의 특성,
또 임상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병원이라는 네. 특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네. 슈퍼 전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직 과학적인 증거나 과학적 증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고요. 다만 과거 지금 1, 2, 3, 4, 5, 6번 환자처럼 똑같이 접촉자들 일상생활에서의 그 일상 접촉, 밀접 접촉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네. 역학적인 조사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되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증상일 때 전파력이 있느냐. 네. 그동안에는 기침이나 뭐 목감기라든지 이런 열이 난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있어야 전파를 할 수 있다고 봤지만 무증상 전파 사례가 속속 해외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모든 정보들이 제한이 돼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홍콩 보건당국이나 일본 또 WHO의 당국에서도 어떤 명확한 증상, 과학적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무증상의 네. 이 잠복 기간 중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몇 가지 사례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무증상의 기간의 감염력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하더라도 예. 좀 낮을 거에 추정을 합니다만 낮을 거라 하더라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2차 감염, 3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과학적인 증거가 명확치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도 빨리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변화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이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350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외부로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물론 앞서서 지역 주민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런 우려는 계속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적극 네.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와 의사협회 전문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통해서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과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 두 가지를 다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철저히 지금 보시는 대로 1인 1실, 외부 누출 금지 모든 걸 통해서 관리가 돼서 잘 거의 완벽하게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기를 통해서 지역시설,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비말, 이 침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습기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방울 입자의 비말은 네. 일반 대기 중으로 나가면 곧바로 소멸되고요. 물리적으로 설사 비말은 없어지고 바이러스 입자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 사멸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 그것도 뭐 몇 미터 떨어진 곳이 아닌 뭐 100m, 200m 떨어진 외부 공간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과학적 증거와 의학적 입장에서 의사협회를 대신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리면 네. 확진자가 10,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3년 사스 때보다 심각한 수준을 지금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중국 내 확진자만 9,632명, 사망자가 이 중에서 213명, 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2,000여 명 늘었고요. 사망자는 43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WHO에서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선포를 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륙도 이제 남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사스 때보다 심각하다.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사스 때보다 더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지금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예. 사스는 어찌됐건 중국과 홍콩에서 지역적 문제로 이제 됐지만 지금은 전 지구적 위험으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네. 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출입면의 제한과 같은 분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가 내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국내적인 문제 넘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그러한 면에서 유엔이나 WHO 또 국가 간의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수칙입니다. 예. 그 개인 위생 예방 수칙만이라도 정확히 잘 지키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 개인에 대한 위험, 감염과 전파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고요. 손 씻기는 아시다시피 손바닥, 네. 손등, 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손가락 네. 사이 모든 부분 마스크 쓰기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예방에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